국내 마약 탐지견들이 요즘 다들 늙었다고. 아니 진짜 제가 그 인천 세관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너무 노쇠해가지고 냄새 맡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아니 계속 생명체인데 냄새 계속 맡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밀수 주제로 다시 찾아뵀는데요. 세관에서 발표한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마약 적발 건수가 지금 325건, 그리고 압수된 마약류의 양이 329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39%나 지금 마약 밀수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마약 단속이 좀 강화된 것 같은데 좀 그렇죠. 늘고 있는 게 좀 네. 아이러니합니다. 네. 검사 때 마약을 숨겨오는 그걸 보면 정말 기생천외한 방법들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네.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한번 봤더니 외국 사례인데, 이분이 코카인을 밀수를 할 때 석고 깁스가 하얀색이잖아요. 그 하얀색 깁스를 전부 다 코카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목발 짚고 오다가 그게 단속이 돼가지고 입건이 됐던데, 그거 보면 진짜 적발하시는 세관 공무원도 대단하다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찾죠? 네,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이거 뭐 같으세요? 초콜릿 같은데? 이거 들어있네. 뭐가요? 들어있어요. 마약이 안 보이세요? 냄새가 나? 점쟁이 아닌가? 예. 여러분들 보시는 그냥 일반 초콜릿 같을 텐데, 이런 식으로 포장지 안에 뭐 MDMA 같은 정제형 마약류들이 많이 이제 숨겨서 가지고 오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뭐 또 기억나시는 수사하면서 사례 있으세요? 좀 하수들이 많이 하는 건데 그냥 파이프 안에다가 이제 많이 넣고 하는데, 그거는 엑스레이 이런 거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인천지검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는 대마 가루인데,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녹차 티백 안에 그걸 넣은 거예요. 깜짝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토마토 통조림 안에다가 필로폰을 이제 비닐팩에 해가지고 그냥 통조림을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시제품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막 적발을 해내시더라고요. 그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자료화면 같은 데 보면 마약 탐지견들이 막 수화물 찾는 곳에서 막 이제 킁킁대고 있으면 이제 모든 마약 다 적발되는 줄 아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특유의 향이 나는 대마 같은 거만 적발이 되고, 무색무취한 필로폰은 마약 탐지견이 적발을 해내지 못합니다. 국내 마약 탐지견들이 요즘 다들 늙었다고. 아니 진짜 제가 그 인천 세관 공무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너무 노쇠해가지고 냄새 맡는데 좀 애로가 있다고. 아니 계속 생명체인데 냄새 계속 맡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약 밀수를 하게 되면 법정형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죠? 가장 많이 유통되는 필로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인 범죄는 징역 5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마약류 관한 법률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죠. 징역 7년 이상이 나오게 되고, 만약 가액이 5천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징역 5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가가 500만 원 이상이냐 5천만 원 이상에 따라서 7년, 10년 이렇게 법정에 하한이 규정돼 있고, 상당히 중범죄죠. 상당히 중범죄고 500만 원, 5천만 원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초범들이 이런 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수거책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그러면은 판사님들께서 뭐 봐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봐준다는 말은 징역형밖에 없으니까 뭐 집행유예를 뭐 선고를 하신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은 3년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3년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징역 7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장량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판사님들이 뭐 양형사유 같은 거를 보고서는 선처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2분의 1까지 판사님은 그냥 권한으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죠. 감경할 수 있는데, 징역 7년 이상이다 보니까 감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징역 3년 6월 이상이 그렇죠.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징역 3년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법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정리하면 특가법 위반 향정의 경우에는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든 5천만 원 이상이든 판사님이 2분의 1을 장량 감경해도 하한이 3년을 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밀수 사건으로 체포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규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수 수거책으로서 국내로 배송온 마약류를 직접 수거하다가 긴급 체포된 그런 경우에서는 소용이 없겠지만, 그 사람이 먼저 체포가 돼가지고 상선이나 공범들을 추가로 이제 제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그 상선과 공범들을 추가로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이게 먼저 검거된 사람이 뭐 지인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수할 것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자수를 하게 되면은
경우에는 또 형법상의 장량 감경이 아니라 이제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추가로 말씀이죠?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어서 만약에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모든 형사사건에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는 감경을 하실 수 있는데 자수를 하게 되면 법률상 또 감경 사유가 하나 더 발생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2분의 1까지 추가로 또 감경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가 향정의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의 시가에 필로폰을 밀수했다라고 하면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판사님이 장량 감경, 임의 감경을 통해서 2분의 1을 감경하면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되고 거기에 또 자수 감경까지 가능하면 거기에 또 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 가능한 범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수 시기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하고 있을 때 자수를 하면은 자수의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수의 시기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내지지 않았다면은 자수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기상천외한 마약 밀수, 마약을 어떻게 숨겨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긴급 체포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